안녕하세요. 빠브라무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 세제 개편안, 특별히 부동산과 관련된 후속 시행령,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공지를 때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상향할 수 있다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지금 언론의 보도들.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2025년 세제 개편안을 준비 중이나 2025년 세법 개정안 및 후속 시행령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공식적인 공지를 띄웠다는 얘기죠. 근데 워딩상 아예 부인은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향후 집값 자체가 상당히 반등적 요소를 보인다면 이거 공정시장 가액 비율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적으로 신고가, 최고가, 절정의 집값, 한여름에 매미가 온몸을 사르면서 울듯이 계속적으로 신고가, 최고가를 부르짖는 그런 어떤 양상들이 진행이 된다면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지금 69%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80%로 상향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한 75% 디딤돌을 딱 놓게 된다면 그래도 시장의 어떤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질 수가 있겠죠. 상급지에서 굉장히 어떤 이 추세로 올라가던 집값들 그대로 스탑할 가능성도 높고요. 일단은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25년 말이나 내년 2026년 초반부에 등장할 가능성도 있고, 이거 제대로 부동산 시장이 작동되지 않는, 그러니까 컨트롤되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채 계속적으로 튀어나가는 어떤 집값 상향세가 지속이 된다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유세를 일단 올려야지만 지금까지 서울의 집값 굉장히 상향등을 켜고 달려왔던 가장 기저의 원인은 바로 신고가 최고가였습니다. 강남의 집값들이 대부분 비강남권, 경기권, 수도권, 인천 모든 곳에 골고루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쳤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다. 상향 추준은 아마 이게 분위기상 무르익게 된다면 증세 엑셀을 확 갑자기 밟고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정책실장도 부인하지 않았죠. 굳이 이게 공약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라는 카드를 써서 집값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는 또 워딩도 던졌기 때문에 세법 개정안은 아마도 최후의 카드가 아니라 필요하면 얼마든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택종부세액이 지난 정부 들어서 아주 큰 폭으로 줄었었죠. 2021년에 4조 4천억이었는데 이게 2023년 들어서 9천억으로 확 줄어들면서 이게 세수,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원천징수액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면서 또 동시에 집값 자체가 굉장히 만만했습니다. 세금이 그만큼 압박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집값을 띄우는 거야. 연을 날리듯이 얼레에 딱 실을 걸어서 조절을 하듯이 그냥 투기판이라는 얼레에 자금을 딱 실어가지고 땡겼다 풀었다 하다 보니까 그냥 120억, 130억, 150억 하는 아파트들, 압구정현대 같은 경우는 재건축 물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게 시세 장난이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1주택 특별히 환승하시는 분들은 전세보증금 물고 어떻게 해서든 상급지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건만 이런 식으로 컴퍼스가 쫙쫙 벌어지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집값이고, 무주택자는 더하죠. 이거 완전히 손절을 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가격으로 올라서고 있었으니까 그냥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 벼락거지라는 말이 갑자기 소나기 쏟아지듯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이거 이러다가 정말 나 이생진망 아니냐, 이번 생에는 집 사는 게 정말 망하게 생겼지 않느냐라는 어떤 급박한 심리 때문에 12,000건에 해당하는 거래량이 6월달 찍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7조에 해당되는 대출을 땡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렛대 역할을 딱 해가지고 집값 전체를 들어올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느니 기준금리 인하로 가느냐 인상으로 가느냐, 인상으로 가야죠. 인상으로. 지금 인하 갔다가는
지금 1번 법을 능가하는 엄청난 부동산 붕괴 현상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경기 부양이라는 경제 기조의 어떤 약화된 모습을 좀 추스려 올리기 위해서는 인하 쪽으로 조금 또 틀어야 하는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하느니 굉장한 어떤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 대표적인 이 정책 결정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과 가계부채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14명이 여기 방점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나 저성장 내수 부진 다 한켠으로 물러서게 되는 거고, 결국 부동산과 가계부채가 가장 중요한 내관이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한국 경제 자체를 완전히 송두리째 뿌리채 뽑을 수 있는 엄청난 위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인하 쪽으로 가게 되면 잘못된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동산 집값을 자극하게 될 거고요. 경제 회복을 위해서 선순위에 둬야 할 정책이 뭡니까? 부동산 시장 및 가계부채 안정이에요. 뭐 신산업 육성 이거 다 그냥 형식적인 거잖아. 그죠? 대부분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는 건데, 이게 가장 지금 피부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문제고, 이 대한민국에서 이 주거 문제가 주거 비용으로 지금 비화가 돼서 비용 자체가 한 개인에게 너무나 많은 큰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에 삶의 질이 훅 떨어지는 거잖아. OECD 중에 정말 삶의 만족도가 높은 국가들 손에 꼽으라면 대한민국 저쪽 밑바닥입니다. 그만큼 주거 비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결혼하기 싫어하고, 결혼해도 애 낳기 싫은 겁니다. 왜? 살 집이 없어. 그리고 들어가 살아도 주거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기 삶의 어떤 인생의 뭐랄까 만족감이랄까 삶의 질이 훅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가까스로 뭐 시세 차익 얻어가지고 그 집 통해서 자산가치 늘려보려고 하더라도 이거 완전히 가죽을 벗기는 고통 속에 시달려야 하니까 이거 이 사람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토부 1차관 이상영 차관이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또 이 말도 꺼내고 있고, 지금 적금주택 분양가의 10%만 내고 입주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이제 9월달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적극적으로 아마 본물 터지듯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출 규제 가지고는 집값을 못 막아요. 공급 대책이 확실하게 나오는데 이게 매수 심리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만큼 앞으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저비용으로 내 집 마련할 뿐만 아니라 지금 분양가가 그냥 서울은 평당이 4,500만 원 정도 지금 올라서고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신축 분양가가 4,000원. 그러니까 청약 자체가 무의미해. 무주택자라는 얘기는 결국에 가서는 내가 차곡차곡 직장 다니면서 일하면서 저축해가지고 그 청약통장 통해서 내가 새 집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평당 4,500만 원은 이건 손에 닿지 않는 가격입니다. 저세상 가격이지. 그러니까 청약 시스템 자체가 현금 부자들만 논한 그런 어떤 이 플레이그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 청약은. 그래서 분양가 확실하게 낮추는데 지금 민간 분양 건설사에게 분양가 낮추라고 막 쪼이트 까도 이거 못합니다. 왜? 원가 상승분 가지고 들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분양에서 분양가를 대폭적으로 낮출 수 있는 이 적금주택 10%만 딱 누란 얘기야. 그죠? 10억 하는 아파트 1억만 내란 얘기입니다. 5억 하는 아파트 5천만 원만 내란 얘기야. 그래서 차곡차곡 그러니까 주택이 소유가 아닌 권리로서 이행이 되면 이게 주거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될 수밖에 없죠.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이익 환수, 이거 부동산에서 가장 집값을 높였던 지렛대 아니었습니까? 시세 차익, 그죠? 이거 생각해가지고 투기판 뭐 엄청나게 그냥 난리가 났어. 개발이익, 재건축 통해서 황금알 낳는 거의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뭐 그냥 재건축만 하면 돈을 20억, 30억 번다라는 그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분담금 때문에 그것도 안 돼. 분담금이 마이너스 10억입니다. 10억. 10억에서 15억 정도. 강남 아파트는. 그러니까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이거 상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게 되는 이 유휴부지 중심으로 해서 이 적금주택, 지분적립식 주택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분양가가 너무 올랐잖아. 과천정부청사 유휴부지 활용하는 방안, 과천 정부청사에게 가까운 그런 어떤 이 부지 입지를 가지고 있죠.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여기 여타에 다른 건물이 없어. 다 그냥 밀어버리고 아파트 지면 되거든. 그죠? 충분히 과천이 지금 아파트 공급량이 전국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강남은 가깝지, 교통으로 해서 호재는 물려있지, 공급은 이렇게 말라버리니까
뭐 과천 집값 자고 일어나면 1억 올랐던 6월달 모습 아니었습니까? 여기서 정말 획기적인 어떤 집값 시스템 가진 주택들 나오게 되면 매수 심리 자체가 안정이 될 수밖에, 쫓기듯 집을 사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용산에서 나오는 또 유휴부지들 얼마나 가깝습니까? 용산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오면 사람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20억, 30억 하는 잠실로얄 나왔다고 지금 난리 났다. 아이고, 여기 당첨되면 뭐 시세 차익이 10억이라고 하는데 여기 12억 정도 현금을 박아 넣어야 되는데, 누가 현금 부자라고 해도 현금 당장에 12억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무시할 거다 아마. 여기 여기저기 막 우회로 뚫어가지고 막 편법으로 그냥 어떻게 해서든 청약 당첨되기 위해서 눈을 시뻘겋게 뜨고 할 거라는 얘기. 강남불패라는 인식이 뭐 기본적으로 딱 박혀 있는데, 근데 이런 분양가 10%만 딱 내고 이런 요지의 어떤 주택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용산역, 예? 빗물 이 저장고, 여기도 유수지 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데 뭐 적금주택식으로 해서 저렴하게 10%만 딱 내고 진입할 수 있는, 그리고 물량도 한 200채, 300채, 500채 정도 나오게 되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LH에서, SH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 서울 내 부지들 얼마나 많습니까? 63빌딩 바로 뒤에 카톨릭 병원 앞쪽에 부지도 한 300채에서 500채 좀 뽑아낼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입지 10%만 내고 들어오란 얘기야. 여기 지금 당장 분양가 낮출 수 없지 않습니까? 뭐 10억하고 15억 하면 1억이나 1억 5천 내고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30년 상환해서 권리를 조금씩 자기 집에 대한 명패를 달아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집에 대한 어떤 개념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서리풀지구, 여기 국토부에서 최근에 2,000세대 뽑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다 그린벨트 해제, 아니 그린벨트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뭐 남북 화해 무드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 군사적 목적으로 해서 그린벨트 다 이렇게 묶어놨는데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거. 그죠? 예, 서리풀 같은 곳은 얼마나 이게 입지 자체가 좋은 곳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무주택자를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그냥 다량으로 풀어버리면 그냥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DMC, 상암동, 사람들 얼마나 좋아해, 상암동. 예? 마포구, 마포하면 깜빡 죽잖아.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근데 이런 데서 정말 뭐 10% 열고 들어오라는 얘기죠. DMC 부지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주변에 뭐 세워진 게 없어, 건물이 없어, 철거 비용 전혀 안 듭니다. 바로 그냥 분양 내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뽑아내야 되는데, 9월 달부터 이제 공격적으로 공급 정책이 이 시동을 건다고 하니까 좀 무주택자 되시는 분들은 좀 잘 지켜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하남은 지금 뭐 꼴랑 A2 블럭 딱 한 곳만 지금 분양을 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부터 윤 정부까지 이거 하남 땅, 이 좋은 땅, 송파 5금역 3호선 연장되면 딱 새 정거장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 송파권입니다, 거의. 이거 왜 분양 안 하냐고, 왜 놀리냐고, 이 땅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송파권에 가까운 또 입지를 가진 것들을 풀어내기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 자연적으로 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남교산, 공공택지지구. 완전히 지금 뭐 그냥 딱 놀리고 있었어요, 여기. 세 개의 3호선 정거장이 딱 생기게 되면 그냥 끝판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를 정말 저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무주택자들의 어떤 수요층을 좀 확충을 시킨다면 이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판살이 바뀌는 거죠. 과천 부지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건물이. 또 뭐 불도저로 밀 필요도 없네. 그냥 분양 받아버리면 그냥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순이 줍줍 관심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이거 지금 강동구에 위치한 아파트인데 9월 달에 지금 나온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는데 10억 로또라고 해가지고 20만 명, 거기 가까이 16만 8천 명, 17만 원이래. 20만 원이라니까 좀 그렇다. 16만 8천 명이 지원한 이유는 5구 제곱이 5억대야, 84제곱 6억대고. 이거 거의 5년 전, 6년 전 분양가 아닙니까? 수색증산 뉴타운 최초로 분양했을 때 20평대가 5, 6억대, 30평대가 7, 8억대였어요. 그대로 나오잖아요. 뭐 지금 상일동역, 강동구에 확실하게 딱 자리 잡고 있고, 고덕이라는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어떤 아파트값, 뭐 딱 지지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고, 지금 뭐 한 14억 정도 하네요.
매물로는 한 15억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5구제곱 5억대입니다. 그죠? 거의 한 3배가 올랐네. 3배가. 그 정도로 좀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무슨 생각. 요즘 뭐 그냥 미분양 돼가지고 무한궤도 돌리는 그런 신축 분양가들 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거. 잘못 물리면 그냥 거의 고점에 딱 잡아버리고 퇴로를 전혀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6억 대출 막아도 신고가 뭐 최고가 등장해서 뭐 20억 아파트 거래가 뭐 엄청나게 뭐 쏟아지고 있다. 뭐 앞으로 뭐 부동산을 다시 받는거나 웃기지 말라 이거야. 지금 최고가 찍었습니다. 아크로비스타 37억 찍었어. 가만히 뜯어보면 이거 그냥 액면 그대로 봐도 등기가 하나도 없어. 48억 찍었다며 등기 쳐야지. 집주인 됐다는 증거를 이 행정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아니 집을 사면 사람 심리가 당연히 등기를 쳐야 되는 거 아닌가? 등기가 없습니다. 한 달, 2달 다 돼가는데 그게 무슨 신고가냐고 이거. 언젠가는 꼬리를 자르겠지. 그리고 레미안 신반포 미성 2차, 신반포 4차 최고가 찍었다가 뚝뚝 나오죠. 근데 뭐 이게 거래도 뭐 3월 5일날 나온 거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 7월 5일날 신반포 4차 나왔다고? 신반포 4차 어떨까요? 등기 없어. 48억 8천 취소거리 47억 딱 밑돌 개고 50억 찍었죠. 그 다음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왜? 627 대책 나왔기 때문에. 그냥 숫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양 2차 뭐 6월 25일 뭐 의미 없고 현대 2차 6월 26일 거리 뭐 7월 14일 신현대 12차 83억 찍었다고 나오고 있죠. 신현대 12차 한번 보자고. 없잖아 등기가. 에? 8월 5일 지금 6월 30일부터 70억짜리를 계속 찍어댔는데 등기가 한 건도 없어. 이게 무슨 신고가야. 창피하지 않나? 에? 아니 이 고가의 아파트를 샀으면 당연히 등기를 때려야지. 이런 식으로 참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이게 문제란 얘기예요. 목동 신시가지 7월 13일 38억 9천 찍었다고 그러죠. 신시가지 5단지 보세요. 25억 등기 없어. 취소가 38억 9천 최고가 찍었었지 바로 취소 때려버립니다. 같은 날 취소를 때려버리네. 그 다음에 25억으로 떨어졌네. 근데 등기 없네. 그러니까 이게 신고가 자체가 이거 정말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레미안 첼리투스 7월 14일 3월 21일 4월 다 의미 없죠. 58억 3천 찍었어. 레미안 첼리투스 54억 58억 3천 최고가 찍고 등기 없고 54억 4억 정도 내려갔네. 그죠? 무조건 최고가를 찍는 가격 거래는 등기가 없다. 기본적으로 한두 달 지나도 등기가 없어. 함흥차사야 그냥. 소식을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신고가 최고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이게 오히려 집값을 자극하고 집값을 역행하게 만드는 가장 부작용을 일으켰던 변동 요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은퇴 세대들이 노후를 대비해서 지금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 자산 중에 81%, 80% 이상이 부동산 아닙니까? 이거 유례가 없어 세계적으로. 아파트 시장에 이렇게 꼬로박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와르르 한번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일본 법을 능가합니다. 엄청나게 고리 깊은 뭐 거의 부동산 침체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 지금 집값을 정상화시키지 못하면. 근데 압구정과 대치동 장기 보유 매도자 엄청나게 지금 증폭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분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집 못 팔면 이거 큰일 나게 생겼구나. 자칫 이거 반토막도 안 나오게 생겼구나라는 그런 어떤 위기감으로 계속적으로 매도를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고가 전세가 계속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냥 전세대출 한도 축소하고 DSR 적용 확대하고 스트레스 DSR 적용을 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40% LTV는 규제 지역에서 40% 이하로 강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추가 규제 검토할 가능성 높고 조정지역 규제 확대, 보유세 인상 등등 해가지고 좀 집값을 기대만큼 좀 낮춰야지만 그래야지만 대한민국이 뭔가 경제적 비상구를 열 수가 있다. 지금 완전히 지금 잘못됐습니다. 일본의 지금 부동산 상황만 보더라도 전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지를 않아. 일본 사람들은 주거의 개념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지금 마포 뭐 떨어지고 용산 떨어지고 뭐 성동구 떨어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양천구 영등포구 또 뭐 경기도 용인시 인천 떨어지고 화성시 떨어지고 광명시 떨어지고
이거 집값이 확실하게 이런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일시적인 하락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 6.27 대책 전후의 수도권 아파트 거래 금액대별 비중 변화 보더라도 지금 5억 이하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실수요자가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고가 최고가나 그리고 계속적으로 뭔가 집값을 띄우려고 했던 그 세력들은 이렇게 줄어갈 수밖에, 이거 계속 밀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발붙일 틈이 없이 만들고 정말 5억 원 이하에서 거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이 형성이 된다면 정말 뭐 거래량 충족이 되고 부동산 시장 다시 회복이 될 겁니다. 이게 가격이 떨어져서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가격이 너무 높아서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 팩트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 여러 가지 어떤 부동산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10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이 12.2%, 1%로 줄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예,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 단가가 확실하게 9월달 들어서 대조정기를 겪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지켜보시면서 하나하나 징검다리 놓듯이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역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뭐 신고가 최고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나만의 기준을 딱 세우시고 나의 어떤 이 소득 기준 그리고 나의 어떤 대출 파이 그 기준에 맞게 움직이셔야지 그걸 오버하게 되면 자칫 엄청난 수렁 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반브라 한번 또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